식이요법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극단적인 편식이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 식이가 요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째 암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환자들이 이제 식이요법 한다고 우리 병원 와요. 두 가지 말을 해요. 원장님, 저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러세요? 뭐 드세요? 야채만 먹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채가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또 그래요. 또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래요. 원장님, 저는 무염식이에요. 소금 하나도 안 먹어요. 소금 안 먹으면 사람이 죽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하고 온 사람을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특징이 패턴이 나와요. 식이요법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 환자는 다 수치가 빨갛게 나와요. 다 오바야. 넘쳐. 정상이 10에서 20인데 100 나오고 50에서 100인데 2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식이요법 한 사람은 다 떨어져 있어요. 질병은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질병이 있어서 그걸 치유 목적으로 하는 건강식이 아니라 치료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에 관심이 많은데 식이가 요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돼요. 좋은 음식 한 번 먹었다고 효과가 나타나냐? 약은 하나를 먹어도 나타나잖아. 음식은 그렇지 않은 거죠. 복수가 있어서 배가 남선만해. 그래서 식이요법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루에 음식을 얼마나 드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커피잔으로 한 잔 정도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못 먹으면서 식이요법을 하냐고. 당신은 식이요법 할 때가 아니라 빨리 지금 응급실 가서 복수를 조절해야지 뭘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화를 내고 가요. 아니 식이요법 해준다고 해서 왔더니 말이야 뭐 다른 의사하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혼자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 아, 채식을 해야 돼. 그래서 채식만 하는데 그 양을 잡식할 때만큼만 먹어요. 예를 들어서 야채가 이만큼 있잖아요. 이거 나물로 하면 요만큼 돼요. 즙으로 하면 요만큼 돼요. 샐러드로 그냥 먹으려면은 진짜 이만큼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근데 이것저것 다 먹을 때처럼 요만큼만 먹으니까 칼로리를 낮춰서 소식을 하기 때문에 몸의 독소는 다 빠져요. 그리고 피곤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이거를 너무 장기간에 하게 되면은 모든 영양소 결핍으로 나와요. 피 검사해 보면 다 미만으로 나와요. 정통과학을 하는 의사들은 이런 피 검사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높아서 온 환자만 보지 낮아서 온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 좋습니다 이러고 보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쁜 거를 안 먹고 좋은 것만 먹으려면 결국 채식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식의 양을 엄청 늘려야 된다. 햄버거는 요만큼만 먹어도 하루 살지만 난 이 대신 채식만 할래. 그러면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식할 때도 요만큼 먹어. 그러면 한 달, 두 달, 몇 달은 오히려 몸이 좋아지겠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영양소 결핍으로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식이요법은 반드시 전문가랑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극단적인 편식이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영양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있어야 체온도 유지하고 눈도 빛나고 근육도 움직이고 걷고 자동차 휘발유. 이게 3대 영양소예요.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세 영양소가 있어요. 미세 영양소. 이건 에너지를 만드는 건 아닌데 이게 있어야지 세포가 돌아, 신진대사가 돌아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오일이에요. 휘발유 있어도 엔진 오일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세 영양소들. 다양한 비타민들, 다양한 미네랄들, 다양한 호르몬들, 파이토케미칼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학병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저도 의사지만 저 때만 해도 영양학에 대해서 1시간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골고루 잘 먹으면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외국 의사들은 메디시널 푸드라고 그래갖고 치료적 음식에 대해서 교육받죠. 당뇨 환자가 왔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음식을 조절해 줘야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뇨 환자였어요. 살 좀 빼고 술 좀 줄이세요. 고기 좀 덜 먹고 야채 많이 하시고 6개월치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질병을 치료한 식이요법을 한마디로 말해라. 뭐 암이고 뭐 당뇨고 뭐고 소식입니다. 소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멍멍이들 이 존재 이유가 먹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먹는 건데 얘들이 아프잖아요. 안 먹어요. 강제로 먹이잖아요. 죽어요. 나름대로 치유하는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플 때는 먹는 걸 줄여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식. 근데 소식을 하루 이틀 한두 달은 모르지만 몇 년씩 소식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항암하는 사람이 소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니터링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일단 나쁜 걸 안 먹는 게 우선이죠. 최소한 병 주고 약 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쁜 게 뭐냐? 암에 먹이, 암을 키우는 성장 호르몬. 이게 뭐냐면 나쁜 탄수화물이죠. 우리 펫 찍을 때, 패시드 찍을 때 프로당 슈팅하면 암세포로 다 가잖아.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다 뺏어 먹잖아.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니까 암세포로만 다 가기도 하지만 그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IGF-1, 인슐린과 같이 나온 IGF-1이 피 속에 올라가니까 암세포가 막 무럭무럭 자라겠지. 그건 하지 말자. 이 나쁜 탄수화물. 그게 뭐냐? 그게 다 맛있는 거야. 흰 거 3개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소금, 이런 거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발암물질, 독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동물성 지방을 요리한 거. 세계 암학계에서 뭐냐면 동물성 음식을 가공한 거 있잖아요. 베이컨, 햄, 소시지 이런 거는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2군 발암물질이에요. 음식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 최소한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어라. 이게 뭐냐면 신선한 야채. 제일 꼭대기. 일주일에 0번돼지 한 번 먹어라. 먹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불구고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직업이 병 치유하는 치병하는 사람인데 당뇨 환자인데 고혈압 환자인데 암 환자인데 탄수화물 먹고 베이컨 먹고 뭐 이런 거 먹으면 되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은 뭐냐? 집밥이다. 집에서 먹는 음식이다. 암 환자 보호자들이 이상하게 대부분 다 병이 있어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뭐 다 있어요. 가족이 병을 공유하는 게 유전자를 공유해서 가족력이 있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병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운동 안 하고 똑같이 나쁜 거 먹으니까 식이요법은 가족이 같이 하잖아요. 암 환자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족들도 맛없는 거 먹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금방 좋아져요. 고혈압, 당뇨는 금방 좋아져요. 암 환자만 오래 걸립니다. 병의 경도에 따라서 5년간 지나서 재발만 막아. 그런 경우에는 30%는 좀 자유롭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